이준석 이제 국민의힘 대표 역시 성상납 의혹과 증거 인멸 교사 이 두 가지가 지금 있는데요. 오늘 오후 7시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준석 대표 당 대표의 그 직이 위험해질 수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국회의원의 꿈도 접어야 될지 모르고 어쩌면 지난 10여 년 동안 쌓아 올렸던 정치 인생이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는 그런 자기 정치 여정 속에서 이제 아직 젊고 37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어쩌면 그대로 물러나야 되는 정치 일선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중대한 고비가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내려질 징계 수위가 당원권 정지 수준에서 나와야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걸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나 그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한 치욕일 것입니다. 지금 벌써 이게 몇 개월째입니까? 몇 개월째입니까? 치욕스럽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세상에 가장 필요 없는 쓸데없는 것이 이준석 걱정하는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계속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일종의 국민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이나 언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딱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아주 애를 쓰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여옥 전 의원의 말을 계속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의도의 힘센 낡은 꼰대들이 힘없고 젊은 참신한 이준석 대표를 내쫓으려고 한다 라고 한다느니 대선과 지선을 다 이준석이 잘해서 승리했는데 이제 수행이 끝나고 막 삶아 먹히게 된 신세 토세 구팽이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준석은 나 불쌍해요 나 억울해요 이렇게 보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토사구팽이 아니라 이준석의 자업자득이다. 이준석이 유괴된 소년도 아니고 또 누가 등 떠밀고 속에서 납치한 것도 아니다. 자기 발로 스스로 대전에 있는 유성 관광호텔로 걸어 들어갔다. 성상납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성이 없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성상납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억지로 당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윤리위원회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공소시효가 끝난 성상납의 여부보다는 이 성상납을 은폐하려고 애썼는가 또 은폐하기 위해서 누구를 움직였는가가 문제인 것이다. 이준석 대표가 자신 있다면 윤리위원회에서 얘기한 소명 자료라든가 이런 걸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여옥 전 의원이 핵심 부분을 딱 짚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 1시에 이핵관, 그러니까 이준석의 핵심 관계자, 이핵관 중에 이핵관인 김철근 정무실장을 보낸 사람이 바로 이준석 대표였다. 김철근 정무실장이 7억 원짜리 각서와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줬는데 이것을 아이카이스트 쪽, 성접대를 했던 그쪽 기업의 장모이사가 오케이 했다. 김철근 실장을 보고 오케이 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가로 열고 닫고 바로 이준석 대표를 보고 오케이 한 것이다. 이준석 대표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김철근 정무실장을 새벽 1시에 보낸 일이다. 그런가 하면은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키드라고도 불리죠. 김정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불과 한두 시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석을 이렇게 옹호를 하고 쉴드를 쳐줍니다. 뚜렷한 증거도 없이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면 국민들은 옛날에 새누리당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준석 대표가 실질적으로 징계를 만약에 받는다고 했을 적에는 당이 아마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글쎄요. 여러분은 이런 말에 동의하시는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치명적일까요?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덮고 넘어가는 것이 치명적입니까? 아니면 징계를 하는 것이 치명적입니까?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징계를 하면 치명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네요.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이상 윤리위원회에서 이를 판단해야 하는데 판단의 기준이 뭐가 있겠느냐. 정확한 증거가 확보된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이다. 글쎄요. 이 각서, 사진이 다 공개가 됐거든요. 그리고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이준석이 저 아이카이스트의 그 장모 이사라는 사람한테 형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 무슨 뜻이냐. 형님이 그거 공개하면 저는 죽습니다. 정치적으로 저는 그날로 끝장입니다. 뭐 그런 뉘앙스가 앞뒤에 있는 이런 녹음 파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확보한 증거가 없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대표를 징계하는 과정 속에서 뚜렷한 증거도 없이 막연하게 품이니 어쩌니 이래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의 양상을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서로 세력 다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당의 장래를 위해 절대로 긍정적이지는 않다. 이제 그러면서 현실적인 얘기도 합니다. 징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 이준석 대표도 정치인으로서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결심이라는 것은 가령 어떤 국민들께서는 이준석이 양심선언하고 정치로부터 영원히 떠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여의도에 있는 분석가들은 이준석이 자기 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글쎄요. 오늘 저녁 7시부터 이제 윤리위원회가 몇 시에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오늘 결론을 내기 힘들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거기서 결론이 나오면 그래서 만약 징계를 이제 중강도 고강도의 징계가 내려서 윤석이 더 이상 당대표를 할 수 없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앙 정치 무대에서 떠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당을 창당하는 쪽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선은 2년쯤 남았으니 미리 말하기는 그렇지만 당의 모습이 그렇게 갈 것 같으면 다음 총선을 기약할 수 없다. 이준석 내쫓으면 다음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하고 일문일답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이 그렇게 가벼우면 안 됩니다. 가볍다고 했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쓰는 말에 익숙함이 없어 기자들과 출근길에서 이야기한 답변들이 별로 세련되지 못하다. 앞으로 얼마간 하다가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판단할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었는데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다. 한국일보가 오늘 보도를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 정지 6개월에 그들 표현대로 중징계를 한 이유는 사실은 최강욱 의원을 징계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준석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를 압박하기 위함이다. 우리도 당원 정지 6개월 했으니 당신들은 아마 그보다 더 해야 될 걸 이런 압박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니발 장군 다 기억하시죠?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 알프스산을 넘어서 전쟁을 치러낸 포에니 전쟁. 그때 28살밖에 안 됐었습니다. 한니발 장군. 그 로마의 심장을 공격한 최고의 전략가다. 이제 이런 말을 듣고는 있는데 나중에 행정관에 취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귀족들의 이제 기득권을 철폐를 해야 된다. 뭐 그러다가 원로원들이 반대를 하자 나중에 결국은 이제 독주를 마시고 자살을 한 사람이 이 한니발 장군인데 이준석 대표가 자신을 한니발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자신을 한니발 장군에 비유하면서 결국 전쟁보다 어려운 것이 정치 싸움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말하기를 나는 한니발 장군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대선, 지방선거 이런 전쟁을 내가 승리를 하고 당에 돌아왔더니 정치 싸움을 해서 나로 하여금 독주를 마시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비유법에 동의하십니까?